그리고 지금 이자들이 왜 갑자기 또 70년대생들을 또 전면 배치시켰냐. 지금 그렇잖아요. 이제 완전히 야 이 아저씨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? 야 홍준표 고려장 시키고. 그래도 이 보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 서열을 지켜오는 문화라는 게 맞죠. 그게 맞죠. 예를 들면 좌익 같은 경우는 386들이 세력 교체할 때 이 각종 정치 사무실에서 이게 노무현 때예요. 그 당시 386들이 뭐 30대 40대이지 않았습니까? 50대 60대 선배들 책상 다 빼버렸어요. 노무현 때. 그렇게 해서 엎어버렸는데 보수는 지금까지는 장유이서라는 문화가 이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보수주의의 원래 핵심 근간이 보수주의 근간이 장유이서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. 보수에서는. 그래서 원래 보수는 이렇게 세대혁명이 잘 안 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보수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세대교체 흐름을 조정동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초선들이 막 나가면서 이제 홍준표를 고려장 시키고 주호영한테 막 헤이 아저씨 이러고 있고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이제 막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. 하다가 헤이 홍씨 뭐 박씨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한 정말 이 개판 5분전 같은 이 세대혁명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탄핵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탄핵에 아무것도 몰라요. 우리 세대는 탄핵과 별개예요. 요거를 만들어내고 1차 목표는. 두 번째 목표는 개헌을 추진했던 중심 세력들이 김무성이부터 박지원이부터 이재호까지 너무나 국민들에게 이 지탄을 받아왔던 야 저것들이 이제 개헌에서 또 해먹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걷다가 40대 애들이 깔려는 거 아닙니까? 뒤에 있는 진짜 노회한 할배 세력들 감추고 개헌이 마치 젊은 세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탄핵을 파묻는 것과 개헌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니 김웅이 다 설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. 그래서 제가 이게 딱 하나 떠오른 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때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우공당의 이거를 완전히 이 레이더를 보듯이 보면서 야 요것들은 내 뒤통수 치려는구나 해서 우공당을 제끼는 부분 하나하고 다른 라인으로 이제 40대의 이 전사 라인들을 꼭 만들라. 이거는 제가 뭐 솔직히 그 얘기는 유영하 변호사로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유영하 변호사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는데 40대 투사, 40대 전사 라인들을 구축해라. 그러니까 조원진하고 정광훈 목사 세력이 합쳐져가지고 박 대통령의 태극기가 정당됐을 때 40대 투사 라인들 구축하라 그래가지고 유영하가 뭐 여러 명들을 만나고 다녔어요. 그 명목으로.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이용해서 김세희가 저 인민무력당에다가 비례대표 2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이 누구 만나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라고 했던 40대들이 투사나 전사가 아니에요.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너무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왜 40대 투사라는 얘기 뭐겠어요? 탄핵 무효를 관철시키는 전사나 투사 얘기겠죠. 왜 그런 사람들로 라인업을 짜라 그랬을까?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부터 정치할 때 이 젊은 애들을 소모품이나 이렇게 해서 쳐서 이용해 먹고 내다 버리고 그런 스타일이었냐?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죠. 박근혜 대통령 정치할 때. 한 번 해본 게 26살 때 이준석 가지고 한번 활용해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준석은 실패 사례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청년 국회의원을 만들었는데 뭐 실명은 안 될게요.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이거 젊다고 그냥 감투 씌워주니까 이게 다 망가지는구나. 그런 상태에서 그 뒤로는 박근혜 대통령이
실제로 예를 들면 2016년 총선 때나 젊은 층 라인업을 짜고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실패를 한 다음부터. 근데 왜 지난 총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40대로 라인업 짜라고 그렇게 욕을 했겠냐, 유영한테. 바로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나. 이 사탄파자들이 탄핵을 파묻고 개헌으로 갈 때 분명히 세대교체 쇼를 해가지고 밀고 올 텐데, 그럼 이거를 막으려고 할 때 지금의 이 보수 언론 노당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투사형 40대를 찾아라고 명령을 했는데, 유영아는 찾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 당시로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어요.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. 지금은 이제 최대립 대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40대 인재들을 내세우려고 해도 중심축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폭발시켜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최대립 대표의 포스트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? 오늘도 어디 간 것 같은데 이런 거 지금은 뭐 해야 되냐? 에베레스트고 소고기고 떠들 때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이 여적죄로 고발장들을 쫙쫙쫙쫙 해놔야지 나중에 문재인 심판할 때 이제가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. 1차는 거고 2차는 지금 박상학 씨가 지금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박상학 지금 구속 일보 직전이거든요. 이렇게 역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. 이런 게 문재인 정권 종식과 대권 창출의 준비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라 빨리 70년대생 그랬던 거 아니에요.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거지 이제는. 그리고 아마 지금 정도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수많은 편지가 들어갔을 겁니다. 뭐 윤창중 대해서, 조갑제에 대해서, 정규제에 대해서.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파리의 이 원로들에 대해서 아마 정이 떨어졌을 거예요. 그 윤석열 만세하는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? 본인도 정치인인데 이 배신과 변절도 이런 격이 있겠어요. 박 대통령 나오면은 완전히 새판. 이쪽이야말로 진짜 세대교체로 완전히 새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 그걸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죠.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세대교체를 하려면은 절대 일정 정도 올라올 때까지 남의 힘으로 꼭두각시처럼 올라오면 안 돼요. 바닥에서 진짜 야생마처럼 성장해서 올라와고 일정 수준이 올라갔을 때 이제 정치적인 힘 가지고 모아서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힘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. 그게 아니면 세대교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지금 저쪽 세대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 80대 할아버지가 리모컨 컨트롤하는 게 그게 무슨 세대교체입니까? 지금 최대립 대표 뒤에 없어요. 인민무력당이든 보수파리든 저 최 대표를 뒤에서 움직이는 그 노당들은 없습니다. 그리고 제 뒤에 움직이고 있는 노당은 없어요. 각자 다 자기가 길내서 온 사람들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. 다만 오늘 이 배현진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뭐 저는 내일 이제 이 조대원 씨가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뭐 사실상 출마 선언을 밝혔고 최고위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뭐 출정식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우리 행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원래는 제 출소 기념 행사인데 이게 겹쳐가지고 제가 조대원 씨나 이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 정도 되면은 그런 대로 좋겠다고 얘기한 거는 나중에 이 당이 무너졌을 때 이 당이 무너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초강력한 보수 정치 세력을 만들 때 이 당을 흡수할 때 당 지도부에 그래도 절로 문재인 쪽으로 도망 안 가고 이 당에 남아서 그래도 좀 남은 자산 좀 잘 정리해서 박 대통령에게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 역할을 할 겁니다. 지금 최고위원 들어가는 사람들은.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은 보수가 집권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.
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없이는 보수 집권은 절대 불가능. 0%.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는데 대통령이 하도 말씀을 안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해서 내년 대선 때까지 절대 입을 열지 않도록 하자는 작전 세력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. 박근혜 대통령만 입을 안 열면은 집권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집권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윤석열 정도를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는 변절자들의 논리, 배신자와 변절자들의 논리 아닙니까? 박 대통령의 누명 씌운 윤석열 대통령 만들겠다는 자들은 그거는 배신과 변절자지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.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박 대통령이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방해된다, 나 그러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. 그거는 방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입을 막자, 뭐 이것들은 뭐 그냥 인간에게 포기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. 그게 아닌 상황이면은 당당하게 박 대통령이 자기의 억울한 부분을 논파를 해서 널리 알리고 제 생각에는 재심 청구도 올해 안에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재심 청구. 저는 뭐 그러면 또 기각되지 않냐? 이게 뭐 법 절차 문제가 아니거든요. 이게 지금 사실은. 그래서 그렇게 승부를 해가지고 뭐 그때까지 이제 태블릿 조작이 완전히 밝혀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, 그래서 결국 탄핵무효 흐름으로 승부를 걸어야지만 대권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개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. 저들이 원하는 대로 박 대통령이 이 출소한 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다?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개헌 막을 수 있을까? 아무리 똘똘 뭉쳐도 저 국회 거의 99% 장악됐는데 못 막는다고 봐요 저는.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주지 않으면. 그러니까 개헌을 막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히 달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개헌 막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앞세우는 수밖에 없어요. 이런 정말 다루기도 역겨운 수준의 좀 언어 보다가 배현진은 하여튼 배현진은 이 언어가 굉장히 단순한 언어죠. 배현진 국문과 나왔을걸요 내가 알기로는. 근데 하여튼 어떤 경우든 언어가 단순해요. 이 잔트릭이 없어요 언어에. 이번에도 뭐 최고위원 출마 선언 보니까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무슨 에베레스트니 소고기니 돼지고기니 뭐 메아니 무슨 뭐 개구리니 그딴 얘기 없이 그냥 뭐죠? 3월 답 없이 막막하기만 한 국민의 삶을 바꿔드리겠다. 진짜 대한민국을 되찾으라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여망. 그냥 평범하지만 단순한 얘기 하잖아요.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정치할 때도 뒤통수 치지 않고 잔머리 안 쓰고 그런 스타일 아니겠어요? 언어에서 다 드러나잖아요. 그래서 근데 배현진은 어차피 최고위원은 여성한테 한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출마 선언과 동시에 뭐 누가 또 한 명도 안 나오면은 배현진은 당선된 거죠.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여성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? 최고위원 쪽에. 그래서 배현진은 어차피 당선됐고 들어와 버렸고 조대현이 남았는데 지금 이 초선들이 같이 이제 패거리 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최고위원으로 안 나오고 다 지금 저쪽에 당대표로 나와서 최고위원제가 통통 빈다. 그래서 조대원도 한번 승부를 걸 만한 기회가 왔어요. 다시 얘기하지만 뭐 나는 개인적으로 조대원이나 배현진 정도면은 저 인민무력당의 최고위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저 당이 망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당 관리 잘하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수인계 해주면서 자기 정치적 지분 챙기면 되거든요. 아주 정치적인 미래가 밝습니다. 배현진하고 조대원은.